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래 영상을 안 올리려고 했는데 너무 큰 이적이 공식 발표가 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또 영상을 제 나름 또 빠르게 만들었습니다만, 그래도 발표가 된 지 좀 지났습니다. 이번 여름 가장 큰 이적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권경원 선수가 FC 안양에 합류했습니다. 현역 대표팀 선수를 FC 안양이 영입한 건 처음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이적이 큰 이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과연 이번 이적 어떤 것들이 의도에 숨어 있었고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FC 안양으로 향하는 권경원 선수, 이 이적 자체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최근 1년 정도를 볼 수 있겠는데요. 상황을 요약해 보자면 권경원 선수는 K리그1의 FC 안양으로 이적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공식 발표가 완료됐습니다. 일단 2024-2025 시즌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르파칸과의 1년 계약을 통해서 수원FC에서 코르파칸으로 향했던 권경원, 한 시즌 내내 주전 센터백으로 출전하면서 24경기 1개의 골을 기록했고 약 1년 반을 연속으로 뛰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또 코르파칸에서만 2,000분이 넘는 출전 시간을 소화했습니다. FA 신분이 시즌 끝나고 됐었고요. 현역 국가대표 센터백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 구단들이 노렸던 선수입니다. 6월 A매치에도 대표팀 선발이 됐었고, 그중 첫 번째 경기였던 이라크전에서 풀타임을 소화했던 권경원 선수인데요. 안양을 제외하고도 대전 이런 구단들이 관심을 가졌었고, 이외에 해외 구단에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1992년생의 센터백이라는 점이 권경원 선수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는 단연 계약에 비중을 둘 만한 상황이고, 특히 이 이우영 디렉터를 필두로 했던 FC 안양이 권경원 선수에게 빠르게 다가서면서 2년 6개월의 계약 기간을 제시했고, 물론 지금까지 권경원 선수가 받아왔던 그 보수에 비해서는 작은 보수일 수 있겠으나 이런 진심 혹은 계약 기간들이 겹치면서 안양은 권경원 선수를 끝끝내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면 봐야 할 것이 바로 권경원이 어떤 선수인가입니다. 사실 권경원 선수를 모르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권경원 선수는 대표팀도 워낙 꾸준히 갔었고요. 대표팀도 거의 35경기 그 정도를 소화를 했기 때문에 아마 권경원 선수 자체를 모르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만, 그래도 한번 좀 다뤄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권경원 선수를 보겠습니다. 권경원 선수는 1992년 1월 31일생, 188에 83이라는 좋은 피지컬을 갖고 있는 센터백인데요. 피지컬이 상당히 좋다는 건 이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이 오피셜 영상 보면서 이 선수 몸이 굉장히 좋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권경호 선수는 국가대표 센터백입니다. 2017년부터 대표팀에 소집이 되기 시작했고요. 소집이 종종 되다가 2022년엔 벤투호에 선발이 되면서 월드컵도 출전을 했었고 풀타임 출전한 바도 있는 그런 선수가 바로 권경원 선수입니다. 2023년까지는 경기를 잘 못 뛰는, 대표팀 경기를 잘 못 뛰는 기간이 있었는데 2024년 초중반부터는 그래도 부상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꾸준히 대표팀에 발탁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권경원 선수를 안양이 영입한 게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권경원 선수는 시민구단에서 많이 뛰었습니다. 전북을 제외하고, 그리고 군대에 있었던 시작을 제외하면 성남 그리고 수원FC에서만 뛰었던 권경원 선수인데요. 이번 이적 역시 시민구단인 FC 안양을 선택하면서 연속적으로 시민구단에서 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선수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피지컬이 강하지만 그보다는 수비 조율 혹은 수비를 예측하면서 하는 그런 능력의 강점이 있는 선수고요. 커맨더형 센터백이라고 흔히 부르는 그 조율도 할 수 있고 빌드업도 만들어내는 그런 선수를 우리가 커맨더형 센터백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강점을 갖고 있으면서 빌드업을 잘하는 수비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봐야 할 것이 바로 FC 안양의 상황이죠. FC 안양의 유병훈 감독은 현재 9위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4-4-2 내지는 3-5-2 포지션을 사용하고 있는 FC 안양, 올해 포메이션 변화를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시즌 극초반에는 4-4-2를 사용했습니다. 김정현, 리영직 이렇게 3선 미드필더를 사용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FC 안양이 경기를 소화했었지만 시즌 초중반부터는 3-5-2로 포메이션 변화를 꽤 합니다. 센터백에 토마스, 이창용 그리고 김영찬 선수를 활용한 백스리를 만들어서 포메이션을 만들어가기도 했고, 이후에는 3-5-2와 4-4-2를 섞어가면서 특히 토마스의 3선 기용을 기반으로 하는 4-4-2로 변화를 다시 한번 꾀하고 있는 FC 안양의 유병훈 감독인데요. 센터백 포지션 데스를 보자면 최근 주전인 이창용 그리고 김영찬 선수가 주전으로 나온 가운데 로테이션 자원으로는 박종현 선수와 김지훈 선수, 이상용 선수가 있지만 박종현 선수는 최근 큰 부상을 당하면서 경기에 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센터백에도 좀 자리가 필요해지기도 했었고요.
기용폭을 좀 예상을 해보자면 사실 기존 주전조 이창용과 김영찬 선수는 빌드업보다는 수비력에 조금 더 강점을 갖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토마스 선수의 스타일을 커버하기 위해서 3선을 기용하고 있는데 토마스를 계속 3선으로 올리기에는 센터백의 어떤 뎁스의 부담이 있었지만 권경원 선수가 영입되면서 그런 것이 좀 더 가능해지게 됐고요. 권경원이 합류하면서 빌드업에도 유려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게 또 FC 안양이 권경원 선수를 영입한 배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을 이야기해보자면 역시 포지션의 정리 그리고 게임 플랜의 정착입니다. 첫 번째로는 토마스 선수의 3선 기용을 뽑을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공격성이 높고 뛰어난 토마스 선수입니다. 피지컬적으로 상당히 좋은 선수라서 수비력을 조금 더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여러 경기를 보다 보면 토마스 선수는 전직 능력이 뛰어나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패스나 마무리까지 가는 그런 능력들이 돋보이는 선수라서 사실 최근에 유병현 감독의 토마스 기용폭을 보면 중앙 수비보다는 왼쪽 수비 혹은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하는 경향이 좀 더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토마스를 보기 시작했고 한 칸 앞에 있으면 토마스 선수의 후방 커버 부담이 더욱더 감소하기 때문에 토마스의 3선 기용을 위해서 권경원 선수의 영입은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특히 왼발 센터백이라는 점이 권경원 선수가 안양으로 오는데 또 더더욱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는 중앙 수비의 조화를 볼 수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센터백 듀오는 빌드업 능력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었고 이 선수들에게 빌드업을 맡겼기 때문에 오히려 선수들의 부담이 좀 더 늘어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경원 선수가 들어와서 선발 센터백으로 경기를 뛸 수 있게 된다면 확실한 역할 분담을 통한 각 선수들의 부담이 감소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도 권경원 선수를 영입하면서 FC 안양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게임 플랜 정착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했던 두 가지의 지점을 모두 결합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권경원 선수가 들어오면서 수비적인 부분을 조금 더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게 됐고 그것이 수비력 강화로 이어지고요. 거기서 백3가 아닌 백4로 이의 변화를 가져가게 되면서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더 공격적인 포메이션을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3-5-2를 봤을 때에는 수비 지역에 아무래도 한두 명의 선수가 더 있을 수 있는데 공격 지역에서의 공격 숫자를 늘릴 수 있다는 점이 안양에게는 조금 더 좋은 지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수비력에 큰 손실 없이 이어진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4-4-2 구조에 확실한 정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 센터라인이 축구에서도 상당히 중요한데 김다솔 키퍼, 백포에는 김동진, 권경원, 이창용 내지는 김영찬, 오른쪽에 이태희 선수가 들어서면서 후방을 든든히 하고 중앙에 있는 선수들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러한 4-4-2 구조의 확실한 정립, 이것이 구성될 수 있다는 게 종합적인 FC 안양의 권경원 선수 영입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권경원 선수의 FC 안양 합류에 대해서 봤습니다. FA 이적이고 이전 여름의 가장 큰 이적 중 하나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권경원 선수는 국가대표 센터백인 만큼 최근에 대표팀 명단, 이 동아시안컵 명단을 제외하고 6월 명단을 보면 사실 센터백 중에는 K리그에서 뛰어던 선수가 김주성 선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승욱을 센터백으로 분류하면 박승욱도 있겠지만 어쨌든 센터백 센터백에서의 풀에서 K리그 선수가 많이 있지는 않았는데 권경원 선수가 이런 부분을 또 채워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권경원 선수가 온 만큼 FC 안양의 또 반등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